꽃이 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꽃이 피는 순간부터 그 비극을 예견해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폭군 연산군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정비, 거창 군부인 신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476년 명문가인 신승선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신씨 가문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최고의 명문가였고 그녀의 고모는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였기에 그녀의 삶은 이미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곧 거친 파도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신씨가 처음 궁으로 들어오던 날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무거운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궁궐은 화려한 껍데기일 뿐 그 안은 얼음보다 차가운 곳이니 부디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궁궐 문을 넘던 12살 소녀의 눈에는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장차 자신의 남편이 될 세자 이웅, 훗날의 연산군은 당시 영민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을 간직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자란 소년의 외로움을 소년은 본능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신씨는 그 외로운 소년의 곁에서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겠다고 스스로 굳게 다짐하며 낯선 궁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산군과 신씨의 초기 생활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세자 시절 신씨를 무척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궁궐 후원을 거닐며 시를 짓고 장차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신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주겠노라 약속하며 그녀의 어진 성품에 크게 의지했습니다. 신씨 또한 남편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여느 평범한 사대부 부부처럼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 행복의 빛은 서서히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의 관을 쓴 신씨의 머리 위로 무거운 책임감이 쏟아졌고 남편인 왕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신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변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말입니다. 평화롭던 궁궐에 피비린내가 감돌기 시작한 것은 연산군이 생모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최후를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간신 임사홍의 혀끝에서 시작된 어머니의 죽음 이야기는 연산군의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악마를 깨웠습니다. 생모가 사약을 마시며 남겼다는 피 묻은 적삼이 연산군의 손에 전달된 그날, 신씨는 남편의 방 밖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수의 서곡이었습니다. 신씨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폭주하는 왕의 용포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피는 피를 부를 뿐이니 제발 멈추시라고. 죽은 이는 돌아오지 않지만 산 이들의 원망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신씨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고 자신을 가로막는 아내를 향해 무서운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신씨는 남편의 손에 쥐어진 붉은 적삼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적시는 피처럼 느껴져 몸서리쳤습니다. 내 어머니 패비윤씨, 연산군의 복수는 잔혹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궁궐 마당은 매일같이 신하들의 비명과 피로 덮였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연산군의 칼날이 신씨의 친정
가문까지 겨냥했다는 사실입니다. 왕비의 가문이라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신 씨의 친정아버지와 오빠들이 유배를 가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신 씨는 중전의 옷을 벗고 소복으로 갈아입은 채 대전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왕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통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호소를 외면한 채 그녀의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아껴주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의 가문을 도륙하는 사형집행인이 된 현실 앞에서 신 씨는 가슴을 치며 무너졌습니다. 왕비라는 자리가 이토록 처참한 고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신 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중궁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민 출신의 기생 장록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장록수는 왕의 관기를 달래준다는 핑계로 권력을 휘둘렀고 왕비인 신 씨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장록수의 오만한 태도가 선을 넘을 때마다 신 씨는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장록수의 편을 들며 신 씨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궁궐은 이제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연일 계속되는 연회로 가득 찼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유래할 정도로 사치와 향락이 판을 쳤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신 씨의 침전은 차디찬 냉골이었습니다. 신 씨는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남편이 저지른 죄를 대신 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이 광풍이 멈추기만을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악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급기야 그는 큰어머니인 월산대군 부인 박 씨를 범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대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기품 있던 박 씨 부인은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민심은 이제 완전히 왕을 떠나버렸습니다. 신 씨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연산군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인륜을 저버리면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고 제발 성군으로 돌아와 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제 아내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입술을 놀리는 자는 누구든 죽일 것이라며 아내를 위협했습니다. 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눈앞에 있는 이는 오직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괴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506년 9월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박원종과 성희안을 필두로 한 반정군이 궁궐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횃불의 바다가 궁궐을 덮쳤고 비명과 칼소리가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연산군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평소 왕의 기세를 자랑하던 그였지만 정작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때 반정군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연약한 여인 왕비 신 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록 죄가 크나 한 나라의 군주였던 분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반정 공신들도 평소 신 씨의 어진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기계에 압도되어 잠시 칼을 거두었습니다. 신 씨는 끝까지 왕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사랑이자 의리였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씨 또한 왕비에서 거창 군부인으로 강등되어 사저로 쫓겨났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나루터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부부는 이제 죄인의 몸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산군은 눈물을 흘리며 평생 상처만 주었던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씨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부디 살아남아 속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배가 떠나고 남편의 모습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신씨는 나루터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산군이 세자 시절 선물했던 낡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은 한 조각인데 갚아야 할 슬픔은 산더미 같았던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강물 위로 흩어졌습니다. 유배지로 떠난 연산군은 불과 2달 만에 역질과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중전 신씨가 보고 싶다는 짧은 한마디였다고 전해집니다. 남편의 부고를 전해 들은 신씨는 사저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폭군이었지만 자신의 지압이었던 사람, 평생을 원망하면서도 참아 놓지 못했던 그 사람이 차가운 섬 땅에서 홀로 죽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신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렸지만 신씨는 정성껏 제상을 차리고 그의 넋을 달랬습니다. 그녀는 새로 즉위한 중종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연산군의 묘를 자신의 사저 근처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죽어서라도 남편을 곁에 두고 살피겠다는 아내의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신씨는 이후 30여 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요했고 늘 불공을 들이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폐위된 왕의 아내라는 낙인 속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인품을 베풀었습니다. 1537년 62살의 나이로 신씨는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단 하나, 연산군의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그녀의 인내와 지조를 높이 평가하여 예를 다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지금 서울 도봉구에는 연산군과 신씨의 묘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살아서는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두 사람이지만 죽어서는 비로소 평온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왕비, 거창 군부인 신씨.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며 인내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광기 어린 역사 뒤편에서 묵묵히 핏물을 닦아냈던 그녀의 이름은 오늘도 하얀 백합의 향기처럼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더 많은 조선의 이야기 계속 시청 부탁드리며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